네,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에 덕현지구를 재개발하는 평촌 센텀퍼스트 일반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평촌 센텀퍼스트의 일반 분양 예상가가 어떻게 될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평촌 센텀퍼스트의 일반 분양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총 2886세대이고요. 그 다음에 총 23개 동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 3층, 지상 38층의 규모로 건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2022년 12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1년 뒤인 2023년 11월에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거는 바로 분양 후 입주가 1년 남짓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보통보다 짧죠? 그 이유는 이게 바로 후분양이기 때문입니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후분양으로 분양하게 되는데요. 후분양으로 분양하게 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촌 센텀퍼스트는 후분양으로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후분양으로 분양한 아파트는 어, 선분양과 다른 건데요. 선분양은 보통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이제 분양을 하는 것이고요. 후분양은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다음에 그 아파트를 분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평촌 센텀퍼스트는 후분양을 하냐라고 했을 때요. 원래 평촌 센텀퍼스트는 2020년에 일반 분양을 하려고 선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일반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주택 보증공사 허구와 이제 그 분양가 책정과 관련해서 이제 마찰이 있었어요. 조합은 평당 2,410만 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허구에서는 안 된다, 비싸다, 1,810만 원에 해라 라고 해서 이 협상이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에서는 어떻게 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조합원은 이 1,810만 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너무 저렴하다라고 해서 투표를 하게 되고 후분양으로 분양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2020년만 해도 부동산이 시장이 뜨거웠을 때였기 때문에요. 투표 결과를 보면은 조합원 1041명 중 993명, 거의 대부분이 후분양하는 것을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촌 센터버스 후분양으로 이제 분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평촌 센터퍼스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 분양가를 얼마나 하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반 분양가가 낮았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돼야 되겠죠. 예, 이 센터퍼스트가 분양가를 책정할 때 지능 아파트 일반 분양가를 한번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능 아파트는 이제 저기가 그 일반 분양이 끝났습니다. 그 고분양가 심사 결과 통지서 이렇게 보면은 분양가가 2,999만 9천 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었죠. 그 지능 아파트는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해 있고 평촌 센터버스는 동안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가 보통 만안구보다 비싼 아파트나 로 이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만안구보다 비싸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으로 보자면은 3천만 원이었던 진학 아파트보다 비싸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조합원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진흥 아파트가 3천만 원의 분양가를 받았고 평촌 센터퍼스는 평촌했기 때문에 분양가를 더 높이겠다라고 이제 해서 일반 분양가를 높이고 싶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또 마냥 높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급속으로 냉각돼서 빙하기 수준으로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양을 했던 인근에 인덕원 자이 SK뷰가 대량 미계약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덕원 자이 SK뷰는 1순위에서 5.6대1의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실제 이제 계약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대거 미계약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대량 미계약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분양가가 2,800만 원 정도로 나왔다고 해요. 평당 2,800만 원 정도로 나왔는데 이제 이 2,800만 원으로 계산한 시세가 주변 단지보다 엄청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 단지 시세보다 높은 이 아파트에 청약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대량 미계약이 발생했고요. 그 이후에도 무순위 청약을 실시했지만 고작 6명이 신청해서 지금 계속 청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게 받자고 하니 주변에 바로 옆에서 미분양 단지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높게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조합이 좀 고민스러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인근 부동산에서 예측하는 분양가가 나와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근 부동산에서는 이제 어떤 조합 측과 연락도 할 것이고, 뭐 정보도 주고받을 것이고 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평당 분양가를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 예측한 가격이 얼마냐면은 평당 3,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진흥 아파트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진흥 아파트보다 200만 원 정도 높은 금액에 지금 책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200만 원 평당으로 분양하면은 25평은 8억 3천만 원에 분양을 하게 되고 34평은 10억 5천만 원에 분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3,20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평촌 센터퍼스트의 청약은 굉장히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상 굉장히 주목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악재와 호재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주목되는데요.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한 것은 악재이고 빨간색으로 체크한 것은 호재입니다. 파란색으로 체크한 것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급속도로 냉각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인근의 인덕원자의 SK가 대량 미계약 발생했다는 점은 악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호재는 뭐냐면요. 첫 번째, 안양 평촌 지역의 대단지 분양이라는 것인데요. 평촌 지역은 1기 신도시 이제 노후화가 많이 돼서 재건축, 리모델링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안양시가 바로 규제 지역에서 얼마 전에 해제되어 가지고 만약 이거를 분양받더라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인덕원자의 SK뷰를 분양할 때는 아직 안양이나 의왕 지역이 규제 지역이었지만 지금 평촌 센터퍼스트가 분양할 때는 조정 지역에서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고 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좀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실수요자들은 청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평촌 센터퍼스트는 이러한 악재와 호재 속에서 과연 얼만큼의 일반 분양가를 책정하고 얼만큼의 경쟁률을 보일지 굉장히 또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점을 잘 챙겨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